113쪽 직권의 변화. 여기는 요 책은 좀 되게 간단히 나온 문제인데 여기가 또 외울 게 많습니다. 자, 직권의 변화. 뭐 지각 변동이라고 할 만한 거는 화산 활동하고 지진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에 의하면은 화산이 분출하는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 등이 분출되죠. 화산가스는 뭐 기체고, 화산 쇠설물은 돌멩이 같은 애들이야. 고체 물질들. 용암은 액체 물질이고요. 화산가스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 염소 등이 있고, 화산 쇠설물은 크기에 따라 화산진, 작으면은, 크기가 작으면 화산진, 뭐 먼지 같은 거, 화산재, 조금 큰 거, 화산벽, 돌멩이, 돌덩어리, 이런 애들. 용암은 성분과 온도에 따라 점성이 다르며 속도가 다르다. 다르긴 해. 성분이 뭐 그 SiO2 성분이 많아, 유리 성분 같은 게 많아. 그러면은 끈적끈적해서 좀 느리게 흐르고요. 뭐 암석이나 이제 철이나 마그네슘 이런 게 많아. 그러면은 좀 빨리빨리 흘러요. 아무튼 이러긴 해. 점성이 다르면 속도가 달라. 그런 게 보기에 나와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읽어두시고. 현무암질 용암은 유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흘러. 조용히 분출한다. 그러니까 얘가 잘 흐르는 애들은, 그러니까 여기 막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뭐 하와이나 이런 데서 분출하는 용암은 빨리빨리 흘러가요. 그러니까 조용히 흘러갑니다. 거기는 현무암질이어가지고 그렇고, 경사가 완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유문암질 용암은 온도가 낮고 점성이 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고여 있다가 뻥뻥 터져요. 유문암질, 뭐 백두산 같은 거 폭발할 때는 유문암질 용암이 분출되는 거고, 그 하와이나 이런 데는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되는 거야. 그리고 경사가 급하고 종상 화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얘가 빨리 흘러가면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식으면은 순상 화산인데, 이게 좀 느리게 흘러가다 굳으면 종상 화산이 되는 거예요. 종처럼. 경사가 급하다, 뭐 이런 뜻이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읽어두는 거고.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피해 주는 게 많고요. 화산가스, 유독가스 이런 거 동식물 피해 주고요. 화산재는 햇빛을 차단하여 기후에 영향을 주며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때 있고, 대기 오염을 일으켜서 인간 생활을 불편하게 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은 돌멩이 같은 거 막 떨어지거나, 화산 이류는 뭐 그런 뭐 재나 이런 게 그 산사태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화산 이류는.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동영상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다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읽어두는 거예요. 일단 화산의 이용, 토양이 비옥해질 때가 있어요. 화산재가 쌓이면 그게 비옥해집니다. 온천 개발이나 지열 이용, 유용한 광물 자원 등을 얻을 수도 있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지진파로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진이 생길 때 단층이 생기거나,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거죠. 이렇게 힘을 받다가 이게 뚝 끊어져요. 이게 뚝. 그러면 단층이 생깁니다. 그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화산 폭발할 때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땅속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하고, 그 바로 윗부분을 진앙이라고, 진앙. 그 바로 윗부분을 진앙이라고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붕괴 뭐 이런 거 있죠. 규모는 어디에서나 같지만, 그러니까 지진의 규모는 뭐냐면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진의 규모는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 근데 요번 지진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진도 있죠.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야. 근데
진원에서 가까우면 많이 흔들리고 진원에서 멀면은 조금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도는 관측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진도는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고 지진의 규모는 방출되는 에너지야. 에너지는 그냥 요번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근데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야. 예전에 이제 뭐 경주나 이런 데 지진 발생했을 때 여기도 흔들렸어요. 선생님도 느꼈는데 건물이 수업한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진도가 요 정도인데 경주는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측소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그때 방출된 에너지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산대와 지진 때, 화산대와 지진은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러니까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연결해 이렇게. 그러면 띠 모양이 돼. 띠 모양.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연결해. 그러면 띠 모양이 됩니다. 띠 모양.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 때는 거의 일치하며, 근데 무조건 일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화산은 안 생기는데 지진만 생기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 따라 분포한다.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 이 판 경계에서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해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지각이, 지구 표면의 지각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똑같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판으로 되어 있으며 이 판들이 1년에 한 1에서 20cm 정도 움직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거를 판 구조론이라고 해. 지각이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판의 개념이 있어야 돼. 판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약 100km 두께의 단단한 암석권을 판이라고 해요. 암석권을. 판이라는 말이랑 암석권이랑 같은 말이야. 암석권이랑. 그러니까 지각은 원래 단단한데 멘틀 중에서도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위쪽 부분, 좀 차가운 부분.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판이라고 하는 판. 알겠어요? 지각만 판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요 한 100km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400km까지는 좀 유동성이 있어요.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연약권.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체긴 하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고체긴 하지만 판 아래 100에서 400km 부분은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연약권이 있다.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이동한다. 요게 이동하면서 요 위에 있는 판도 같이 움직인다. 이해하시죠? 근데 해양지각이 얹혀져 있는 판은 해양판이고, 해양판. 대륙지각이 얹혀져 있는 여기는 대륙판입니다. 대륙판. 그래서 유라시아판 이런 거는 이제 대륙판이고, 태평양판 이런 건 해양판이에요. 태평양판 이런 건 해양판입니다. 판과 판이 서로 움직이다가 막 부딪히죠. 넘어갑니다.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판의 경계에서 판이 서로 갈라지거나 부딪힐 때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진다. 근데 경계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발산형 경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발산이 뭐냐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 근데 거기는 멘틀 상승 부분에 있는 겁니다. 멘틀 상승 부분에.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봐봐요. 멘틀이 이렇게 상승해서 뭐 하늘로 솟구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옆으로 갈 거 아니야. 상승해가지고. 그러니까 멘틀 상승 부위에는 판과 판이 멀어지니까 여기는 발산형 경계. 여기도 있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 발산형 경계. 근데 경계를 물어보면은 발산형 경계라고 해야 되고, 여기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물어보면 여기에 어떤 지형이 있습니까? 그러면 해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해령. 해령은
해저에 있는 산맥이에요. 산맥. 얘가 높아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져서 옆으로 가니까 산맥이 생겨. 산맥이 해저에. 령이 뭐 산맥 령자야. 산맥을 령이라고 해. 령. 차령 산맥 할 때 령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 발달하는 지형은 해령입니다. 해령. 그리고 멘틀 상승부이고 멘틀 상승부이고 이해하세요? 그림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판이 생성되어 발산하는 곳에 해령이 발달하며 이거는 지형이야. 지형. 어떤 지질 형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인도양 해령 등이 있다. 지도 없나? 지도가 없네. 앞에 있었구나. 앞에 지도 하나 있었어. 여기 보시면 뭐야 여기 여기가 요렇게 대서양 요렇게 요거 여기가 뭐예요?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여기 판이 갈라지는 화살표 보이죠? 여기 이제 동태평양 해령. 인도양 해령은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인도양 해령 여기 같은데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네. 하여튼 요런 데가 해령이 있고 발산형 경계다. 발산형 경계. 자, 그 다음에 잘 봐. 지금은 근데 해양판에서 발생하는 지형을 얘기한 거고, 발산형 경계가 해양판이 이렇게 벌어질 때도 있는데 대륙판이 벌어지는 데도 있어요. 대륙판이. 거기가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에서 멘틀이 상승해서 요게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다 됩니다. 여기 지금 아프리카 판 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물 들어오면서 바다 될 거예요. 동아프리카 열곡대랑 아이슬란드에도, 아이슬란드가 원래 추운 동네인데 온천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에 해령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으면 하이탑에 있는 부분을 좀 보세요. 거기는 더 내용이 상세하니까. 여기가 아이슬란드인데, 여기 아이슬란드.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요 해령 있는 부분이 여기 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슬란드 이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추운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온천이 있어요. 막 지열 발전 뭐 이런 거 합니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해령이 이렇게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붙어 있었다라는 거지. 여기 보이죠? 찌글찌글한데 보이죠?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여기가 옛날에는 같은 땅덩어리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졌다. 그런데 잘 봐. 여기 해령이 있고 여기 해령이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그럼 여기 중간에는 서로 판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여기는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해령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데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있고, 여기는 열곡대라고 해요. 열곡대. 여기는 해령이라고 안 하고, 이 지형 이름은 열곡대 쓰셔야 되고요. 화산 활동이 발달하면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 지진은 진원이 얕은 그런 지진이야. 진원의 깊이가 얕은. 그 다음 화산 활동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고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거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 여기 하강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마그마가 생겨서 올라오는 거지 멘틀이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 사실은 요거는 마그마가 생겨서 올라오는 거고 아무튼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에요. 하강하는 부분에 해구 이런 게 생깁니다. 해구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고 판이 서로 모이는 건데 만약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하게 되면 해양판의 밀도가 더 커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럼 내려갈 때 이걸 조금 끌고 내려가요. 얘네들이 이렇게 끌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깊은 바다가 생겨요. 해구가 생겨요. 해구가 생긴다. 지형은 해구 생기고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호상열도는 여기도 여기 해구죠. 여기 해구가 있고 여기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면은 마그마가 생겨요. 왜냐면 물을 포함한 마그마는 좀 잘 녹아요. 녹는 점이 낮아져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섬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를 호상열도라고 하고 호상열도는 해구랑 좀 나란하게 생깁니다. 해구랑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생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은 호상열도죠. 여기가 해구고 여기 해구.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일본 해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섬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호상열도라고 해요. 다 외우는 겁니다. 원래 다. 여기도 이제 호상열도. 여기. 호 알죠? 호 모양처럼 섬이 늘어서 있다. 뭐 이런 게 호상열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습곡 산맥이 생깁니다.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습곡산맥은 이렇게 옆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이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서 습곡이 되면서 산맥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요런 습곡산맥, 여기 습곡산맥. 습곡산맥은 이제 안데스 산맥 같은 게 해양판이랑 대륙판의 충돌로 생긴 습곡산맥이죠. 근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면 둘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밑으로 섭입되면서 해구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한 거야. 여기는 지금 여기 대륙판과 해양판인데 여기 있죠.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은 둘 다 해양판이에요. 근데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거든요.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뭐 1000m, 10,000m 정도 됩니다. 수심이 10,000m 정도. 여기 깊어 보이죠? 네. 마리아나 해구가 괌 바로 옆에 있어요. 괌 지진 날 수 있습니다. 괌 안 놀러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거 제일 깊은. 괌 이런데 안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지진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과 해양판에 만나서 생기는 건데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아래로 섭입이 되면서 해구 생기는 거고, 호상열도나 해구 부근의 습곡산맥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호상열도나 해구는 습곡산맥 이런 데는 화산활동이 활발한데 천발지진 발생한다. 해구 부근은. 근데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가면서 신발지진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얘가 해양판이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진 발생해. 그러면 천발지진. 여기서 발생해. 그러면은 중발지진.
여기서 발생해. 그럼 신발 지진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구에서 대륙판 쪽으로 가면은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때는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과 같은 대규모 습곡 산맥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호상열도나 해구가 생기는 건 아니죠. 히말라야 산이나 알프스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생긴 습곡 산맥이야. 여기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서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대륙판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밀도가 크면은 아래로 섭입돼서 내려가겠지만 둘 다 밀도가 비슷하니까 얘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솟아오른 겁니다. 실제로. 요런데 땅이 막 접혀있는, 이 땅이 막 접혀있는 것도 보여요. 땅이 막 접혀있잖아요, 여기. 인도가 일로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유라시아판에 붙어가지고, 요런 이제 대규모 습곡 산맥이 생겼고, 알프스도 여기랑 연결됩니다, 여기. 알프스는 이쪽이죠, 이쪽. 하여튼, 거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생긴 거다. 근데 여기는 잘 봐. 지진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까지 적어 놓으세요. 중발 지진까지. 근데 여기는 마그마가 안 생겨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없어요. 화산 활동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화산 활동 없다.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은. 보존형 경계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에서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고 이웃한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건데,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으면 요 사이, 해령과 해령 사이, 여기가 보존형 경계고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고 새로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은 변환단층이라고 쓰시면 되고, 변환단층이 원래 이런 단층이에요. 판과 판이 어긋나서 생긴 단층. 그 다음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유명하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이제 미국의 그 LA 근처에 있습니다. LA에서 가끔 지진 발생하거든요. 캘리포니아 뭐 이런데. 여기를 잘 보면 여기 해령 하나 있고 여기 사실 이쪽에 해령이 있거든요. 이쪽에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건가? 요런 데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거기 좋을 것 같죠? 별로 안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런 데, 물론 이제 평상시야 좋을 수 있지. 여기 뭐 애플이나 이런 데도 있고 막 이런 데. 근데 여기 지진 날 수 있어요. 안 좋은 동네야. 저 여기 살지 마세요. 안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지진 날 수 있습니다. 크게. 영화도 있어. 산 안드레아스라고 영화 있어요. 거기 여기 요 해변 다 난리 납니다. 영화상에서. 자, 그래서 아무튼 거기는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거기에는 천발 지진만 발생해.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화산 활동 없어요. 화산 활동 없습니다. 자, 얘를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고, 일본 해구는 판의 수렴형 경계에 있는 건데, 일본 해구는 여기가 일본 해구고, 해구의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신발 지진이 발생하며, 요 경계면을 요런 데를 베니오프대라고 해요. 요런 거를 섭입면을.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있고 신발 지진 있고, 해양판이 섭입되면서 소멸되는 부분이고,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데가 발달하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있고요. 호상열도 발달하고. 근데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수렴하는 건데요.
이 둘은 서로 밀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습곡 산맥이 생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천발 지진, 중발 지진까지는 있는데 신발 지진은 없어요. 천발, 중발 지진까지 있습니다. 신발 지진은 없고, 그 다음 화산 활동 없어요. 화산 없습니다. 역단층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있으면 역단층이 생기고, 그 바깥으로 잡아당기면 장력 때문에 정단층이 생기는데, 하여튼 역단층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서는. 자, 화산 분출물 중에서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등 부스러기들을 화산 쇄설물이라고 한다. 써주시고, 화산 쇄설물.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관측소에서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가 먼저 도착합니다. 이거는 원래 이름이 그런 거. P파가 프라이머리 웨이브인데 먼저 오는 파야. 먼저 오는 파.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에서 두 번째 파야. 원인은 있어요. P파는 종파고 S파는 횡파인데 종파가 더 전도가 빠릅니다. 전달이 빠릅니다. P파는 S파보다 속도가 빠르다. 지구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며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따라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지진대,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곳 화산대라고 부른다.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 포함해서 두께 100km까지 단단한 암석권을 판이라고 합니다. 판. 화산재가 화산가스와 뒤섞여 빠르게 흘러내리는 흐름, 뭐 화산 이류라고 하는 화산 이류. 화산 쇄설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화산재가 화산가스와 뒤섞여 빠르게 흘러내리는 흐름. 화산 이류는 물이랑 흘러내리는 건가? 아, 그렇구나. 화산가스랑 섞여 있는 건 화산 쇄설류네요. 근데 이류는 물이랑 물. 화산 이류는 물이랑 흘러내리는 거. 뭐 이게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화산 쇄설류는 가스랑 같이 나오는 거고요. 액체 상태 물이랑 내려오는 건 화산 이류다.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 그 바로 위에 지표면 위에 바로 위에 부분은 진앙. 판 경계중 발산 경계는 멘틀 상승부에 있습니다. 이게 멘틀이 상승해서 옆으로 발산. 수렴형 경계는 하강부. 멘틀 하강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하강부.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곳에서는 판의 충돌로 습곡 산맥이 발달한다. 보시지요. OX 단답형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같이 보고요. 판의 두께는 한 100km 정도가 되고요. 원래 지각은 대륙 지각은 한 35km고 해양 지각은 5km인데 그거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암석권을 다 포함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의 두께가 한 100km로 지각을 포함한다. 맞는 이야기지. 지각이랑 이제 뭐 멘틀 상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때, 화산 때는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 맞죠? 지구 표면을 이루고 있는 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며, 아니지, 뭐 다양하죠. 같은 방향도 아닙니다. 지하에서 단층이 생기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단층은 지층이 끊어지는 건데 그때 흔들릴 수 있지. 신발 지진은 발산 경계와 수렴 경계에서 발생한다. 수렴 경계에서만 발생합니다. 발산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생겨요.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돼서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고 이게 자주 나옵니다. 모든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수렴형이긴 한데 대륙판 만났을 때는 안 생겨요. 화산활동 안 생깁니다. 화산활동 안 생기는데 거기랑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 안 생깁니다. 화산활동 없는 곳 있어요. 판의 아래에서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을 연약권이라고 한다. 판 경계 중 해령과 해령 사이에 분포하며 양쪽에 있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냐. 근데 이게 경계 중에서 이렇게 물어봤잖아. 판의 경계 중에서. 그럼 보존형 경계 이렇게 쓰셔야 되고, 거기에 발달하는 지형이 뭐냐 이러면은 변환단층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존형 경계 쓰셔야 되고, 인간이 화산활동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 비옥한 토양 괜찮아요. 깨끗한 대기는 아니고, 관광산업 뭐 이런 거 개발할 수 있고요. 지열발전 되고요. 유용한 광물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저 5만 어떻게 해요? 네? 5만은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이라던가 뭐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화산 근처에 황 이런 게 많아요. 뭐 그런 광물 자원. 네. 그런 광물 자원 얻을 수 있죠. 네. 또 있나? 황 말고 또 있는 거 있나? 하여튼 그런 거 얻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 뭐 기체로는 이산화황 뭐 이런 게 있는데, 유용한 광물 자원 있긴 있어. 황 하여튼 뭐 이런 거 있긴 있어요. 황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116쪽에 이거는 뭐 이런 거를 자꾸 이거 한 거 같은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나? 그러니까 이거는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이야. 이게 물이 막 이렇게 쳐가지고 동굴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수권과 태풍의 발생은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야. 기상현상 이런 거는 기권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태풍이 발생할 때 수권에서 수증기 공급을 많이 해줘요. 광합성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 흡수해서 생명체 그 포도당 같은 거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폭발 직후. 폭발 30년 후에, 여기 사진이 있는 건가? 토양이 비옥해졌어요. 그쵸? 네, 이거는 이득이죠, 이득. 화산재가 광물질이 많은데, 화산재에 있는 광물질이 그 식물이 자라나는데 무기 양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지구 시스템과 같이 지구 시스템이 균형이 깨지고 인간을 비롯한 생물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자연현상에는 무엇이 있냐. 여기 산사태나 지진, 해일 뭐 이런 거 써있네요. 이런 거 쓸게요. 산사태나 지진, 해일, 지진에 의한 해일. 뭐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뭐 한 20만 명 죽었어요. 지진, 해일로. 일본 해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인도네시아 해일 때문에 한 20만 명 죽었습니다. 화산 분출 과정에서 화산재가 분출되어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지구 시스템 어느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냐. 직권과 기권입니다. 기온이라는 게 기체 온도야. 기온이 낮아진다. 이거는 이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맞아요. 10분밖에 안 남아서 내신 기초는 좀 읽으면서 같이 할게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다. 맞죠? 했어요.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10번까지 했어요. 10번까지요. 그러면은 11, 12만 해보세요. 11, 12. 판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멘틀 판에 포함되지 아닙니다. 멘틀 상부까지 상부 포함됩니다. 약 100km 정도 되는 거 맞고요. 판 아래 연약본이 있는 거 맞습니다. 니은리그.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구는 횡압력이 작용한다. 해구가 있으면 이렇게 힘이 작용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횡압력이라고 해요. 횡압력. 그러니까 장력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인데 옆에서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안쪽으로. 횡압력이 작용하는 게 맞아. 열곡대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맞는데 열곡대는 멘틀 상승 부위야. 멘틀 상승 부위.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열곡대에서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습곡 산맥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건 아니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이거 찾아야 되고, 습곡 산맥에서는 뭐 대규모 습곡 산맥이 생길 수는 있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은 해령이야. 해령.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식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식어. 그럼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거 맞아요. 변환단층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그마가 안 생겨요. 변환단층. 변환단층 마그마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나도 문제 푸는데, 숙제는 그 대표 유형 지금 문제 나간 거랑 앞쪽에 문제 풀어라고 했죠. 그쵸? 그거 해주시면 됩니다.